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가볍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실제 차단 효과는 어떨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예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를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논산에서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입원했던 논산 백대병원 응급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논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당국이 방역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논산에 사는 72살 남성이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이 입원했던 논산 백제병원 응급실을 폐쇄하고 가족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에서는 모두 15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7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충남 지역 서비스업이 3개월 동안 5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비스업 생산지수 분석을 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 등 11개 분야에서 5,019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월별로는 누적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3월보다 4월의 피해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은 현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도민 설문을 진행 중으로 분석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가볍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아 불안하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차단 효과는 어떨까요? 한범호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마스크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형광 잉크를 활용해 차단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쓴 사람이 기침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형광 물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뿌렸습니다. 94% 이하의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KF94 마스크. 바깥으로 새지 않고 형광색만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보건용 KF80 마스크입니다. 밖으로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필터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형광색이 좀 더 진하게 묻어납니다. 차단율 55에서 75%인 덴탈 마스크는 어떨까? 보건용 마스크보다 형광색이 훨씬 진하고 중간중간 방울도 맺혔습니다. 하지만 형광 물질이 마스크를 뚫고 나가 종이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패션 마스크로 불리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마스크도 실험해봤습니다. 형광 물질은 안쪽과 바깥쪽은 물론 마스크를 통과해 종이에도 묻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낀 사람에게 외부 침방울이 튀기는 상황을 가정해 바깥쪽에서 형광 물질을 뿌렸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건용과 덴탈 마스크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침방울을 차단하는 거에는 충분한 효과가 덴탈 마스크도 있고요. KF94나 80 이런 것들을 쓰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쓰기 전과 그다음에 이제 벗을 때 이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 종사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덴탈 마스크는 현재 49만 장인 하루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재작년까지 14,000여 호가 철거됐고 지난해는 900여 호, 올해는 1,000여 호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빈집은 주변 환경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는 철거할 수가 없어 공용 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금까지 집계된 빈집 3만 호의 정보를 9월까지 정리해 빈집 정보 시스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장마인데요.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내륙 일부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제주도까지 북상하면서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장마로 2011년과 함께 가장 이른 장마입니다. 비구름이 내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주말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부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1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이 제주도 인근에 머물며 제주 지역에 비를 뿌리겠지만 내륙에는 주말 이후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이달 중순쯤 전국이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도 과거와 달리 짧은 기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형태로 변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보도 이후 현장을 다시 찾아가보는 현장 점검 360도 순서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뉴스에선 그동안 학교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현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현장을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덕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 정문을 막고 차량 한 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맞은편 우체국을 들른 또 다른 차량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정차합니다.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3년 전 취재 당시와 비교해도 개선된 점이 없어 보입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그런 민식이법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인식이 아직 안 되고 일부 코로나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거리도 꺼리고 하니까 조금 덜 움직이니까 아직은 그런 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학교와 시장, 상가 등이 몰려있는 이곳은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더 혼잡합니다. 지난해 공영주차장 2곳을 조성하고 최근 민식이법 등 관련 법규도 강화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교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왜 위험한지 어린이와 운전자 시점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시속 30km 이하로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오른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자 급 정거를 합니다. 운전자 시야에선 주차된 트럭에 가려 멀리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린이 눈높이로 본다면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이고요. 주민분들께서 조금 이제 시민의식, 주민의식이 좀 개선되어야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이제 5대 신고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일반 도로의 2배인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8월부턴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상륙 이후 맞이한 첫 여름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름철 ASF가 급격히 확산된 해외 사례가 보고된 데다가 사육돼지의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는 야생 멧돼지와 진드기 등 매개체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 국내에서 ASF가 첫 발병한 이후
야생 멧돼지로부터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총 631건에 달하며 토양과 물 등 환경에서도 32건이 검출됐습니다. 아직까지 도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경기 강원 북부 지역 야생 멧돼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출 사례가 대폭 줄었지만 강원 고성에서 ASF 바이러스 항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고 이로 인해 감염 상태에 살아있는 멧돼지가 ASF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SF 위험 시기에 속하는 여름에 접어들며 방역 당국의 고심도 깊어졌습니다. 실제 유럽 4개국에서는 사육돼지 ASF 발생이 겨울철 9건에 그쳤지만 봄철에는 60여 건, 여름철에는 360여 건으로 급증한 바 있으며 사람과 매개체 등의 활동 증가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는 통상적으로 5월경 출산을 마친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와 활동량이 크게 늘며 물렁 진드기를 통한 ASF 바이러스 전염도 우려됩니다. 또 겨울보다 수풀이 우겨지면서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발견 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여름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했고 도내에선 400농가가 퇴비장 차단망과 외부 울타리, 생석회 도포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는 점검 이후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고 200농가 이상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30여 개 지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행복정책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꿀 때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상임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여러 단체장이 행복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모든 국가정책은 국민 행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경제 성장을 국가 성공 척도로 삼거나 정책 실현에 최상위에 두는 기존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금 국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개발 중심 그리고 양적 중심의 성장은 상당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국민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행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 행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이른바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도 주문했습니다.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등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정책이 지방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중앙정책으로 가는 이런 흐름에 중앙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입법화하는 노력, 제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든 정책 과정에 국민 행복이 필수고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은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토요일인 13일 치러집니다. 이번 필기시험은 교육행정직 135명과 사서직 5명, 보건직 2명 등을 선발하며 아산 중고등학교와 온양 용화중학교, 온양 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교육청 홈페이지의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 당일 9시 20분 이후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응시가 제한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8월 17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해 당국이 안전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충남도와 도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는 아동
72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합동 점검팀은 당사자는 물론 이웃과 교사 등 주변인의 진술도 확인해 학대 여부와 분리 필요성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예산군과 청양군이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예산군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꾸러미를 초중고 학생 6,900여 명 가정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전달합니다. 청양군도 초중고 학생 2천여 명 가정에 지역 우수 농산물을 다음 달까지 모두 배송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3만 원 상당으로 개학 연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당진시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이 12일 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학교 급식 정책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향상하기 위해 지킴이단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3기 지킴이단에 참여한 학부모 19명은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을 맡게 됩니다.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이 12일 현판식을 열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홍성군은 지난해 9월 농식품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설립추진단은 농업회의소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농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다음 달 말까지 10차례에 걸쳐 운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80여 명이 교육에 참가했는데요. 서산시는 이달 말까지 사업 제안을 받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기획공연 오후의 아마빌레, 프랑스와 샹송이 오는 27일 도청 문예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프랑스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무슈고 밴드가 출연해 유명 드라마와 영화 OST를 샹송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남부가 70에서 150mm, 북부는 30에서 80mm로 태안 등에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 서산, 태안이 18도, 홍성, 청양은 19도, 예산 20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양이 26도, 당진, 서산, 태안과 홍성은 27도, 예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새벽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고요. 차도 내부만 간단히 정돈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종일 내리는 비로 습도가 높고 꿉꿉해 불쾌지수가 높으니까요. 서로 조금씩 조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가 내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낮겠는데요. 토요일 시작되는 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